북한 관광을 간 러시아 유튜버가 평양의 지하철역을 둘러봤어요. 4개까지 허용하더라 이런 말도 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포착됩니다. 미제 언더아머, 여러분 아시죠? 양쪽 방패 모양 로고가 찍힌 가방. 이거를 맨 북한 젊은이를 찍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자, 평양 지하철역 멀끔해요. 겉으로 보면 뭐 깨끗하고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습을 이게 유튜버, 러시아 관광 유튜버가 지금 찍은 건데 물론 허락을 했겠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진. 이 친구 얘기야. 이게 저 언더아머 가방이거든요. 잠깐 찍혔는데 저 장면이 지금 서방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설들도 보여줬습니다. 자, 언더아머 여러분 아시죠? 저게 찍혔어요. 실수인지 고인지. 자, 김정은이나 리설주, 김조혜가 외제 시계, 옷, 가방을 착장한 모습은 여러 차례 노출이 됐죠. 일반 주민이 미제 가방을 들고 다니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예, 김주혜가 그렇게 이제 외제를 치장해서 나서는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그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학생 같아요. 한 남성이 저렇게 언더아머 상표가 있는 것을 메고 그리고 이제 또 후드를 저 친구예요, 저거. 예, 후드를 언더아머. 그렇죠. 예. 저 후드를 또 썼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좀 아주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근데 네. 모르겠습니다. 저걸 이제 누가 아버지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사줬을 텐데 저걸 이제 샀을 때 저것이 미제인지 알고 샀는지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이제 아주 젊었을 때 휠라라고 하는 그 운동화 이것도 이제 스포츠 용품인데 지금도 유명한 상품이죠.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온 거는 그런 오랜 역사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오래됐지만 그게 맨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저게 뭐지 이랬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아마 부모가 누가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모르고 사가지고 왔는데 아마 저렇게 입고 다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모르고 샀을 수도 있고요. 저 노출이 지금 많은 구설을 낳고 있습니다. 이 북한 젊은이가 메고 있던 언더아머 가방. 저희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값은 그리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면 안 비쌉니다. 한 5만 원 정도 한다는데 속칭 돈주나 권력층 아들일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의 그 신권력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흥 부자들, 이른바 돈주라고 불리죠. 돈주와 그 가족들의 경우는 이와 같이 그 과시적 소비를 하면서 해외 브랜드를 착용하고 그것에 따른 많은 시선이 쏠리는 것을 오히려 즐기는 이런 풍조가 최근에 이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제품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 나이키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그 필라 네. 이런 것들을 이른바 명품이라고 해서 서로 앞다퉈 사려고 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스마트폰, 휴대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을 구매하려고 하는 서로 경쟁적 노력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물건 순서가 저렇대요. 예, 해외 예. 명품 1번, 예. 중국제, 예. 개성공단 제품, 예. 그다음에 북한 거. 예.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마지막 북한 거 가기 전에 우리 개성공단에서 만드는 그 북한의 그 개성공단 제품이 세 번째를 차지한다는 그게 동메달 정도는 된다네요. 예, 동메달 정도 되고 그리고 북한이 이제 해외 브랜드로 갖고 임가공해서 파는 요것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순위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언더아머는 당연히 일본에 해당되는 거예요. 스위스에 유학을 몇 년 했죠. 김정은은 치즈도 스위스제 예멘탈 치즈만 먹는다고 하고 시계도 스위스제로 전부 감고 다닙니다. 자, 이 스위스 사랑 어떻게 봐야죠? 예, 저는 시계에 대해서 별로 욕심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아주 우리 일반 국민들이 차고 다니는 시계 저도 차고 다니는데요. 시계 값이 이렇게 비싼 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거 IWC의 명품입니다. 예, 저게 1,400만 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싼 게 그래요. 네, 그런데 저걸 좀 유심히 보세요. 저 장면이 뭔지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저게 2020년 10월 10일 날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 때가 이제
이제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잘못했다면서 눈물 흘리면서 저 시계가 노출됐는데 그때 노출된 저 시계 값이 1,400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모바도 시계 아주 예. 매니아고 그리고 미설주도 또 스위스 커플 시계 좋아합니다. 네, 파텍 뭐 필립. 필립이라고 하는 거 그는 뭐 2억 원짜리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회장들 있잖아요, 재벌들. 네. 그 사람들 얼마짜리 차는가 이렇게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했는데 30만 원짜리 차는 분도 있고요. 이제 기껏 많이 가봤자 이제 한 2,300만 원짜리 그 정도 이렇게 차더라고요. 노출된 게 그렇겠죠. 그렇죠. 네. 아이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그분들도 늘 이제 이렇게 그 미디어에 항상 노출될 수 있는 걸 이제 감안하고 차고 다니지 않겠어요. 네. 그런 거 보면 김정은이가 얼마나 사치하고 있는가 하는 특히 것을 스위스제. 알 수가 있죠. 네. 네. 어린 시절에 봤던 유럽의 모습 아마 그게 각인되지 않았을까. 김정은의 아내, 딸의 명품 핸드백과 재킷도 계속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김정은의 절친인 그 악동 로드먼 있잖아요. 데니스 로드먼. 예. 로드먼의 증언에 따르면 리설주도 그 구찌, 베르사체 이런 명품들을 아주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설주의 명품 패션을 보고 북한의 많은 여성들이 똑같은 명품을 사지는 못하더라도 네. 어떤 유사 짝퉁, 그러니까 짝퉁을 구입해서 나도 차고 다니는 이런 그 짝퉁 패션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구찌나 베르사체를 진품으로 구할 수 절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갖고는 싶고 네.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오는 짝퉁이라도 구하자. 예. 짝퉁 값도 만만치 않겠죠. 아, 그럼요. 짝퉁도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이제 리설주만이 아니라 그 딸 김주애도 갖가지 그 명품 자켓, 모피 이런 것들을 착용한 것이 그 만천하의 사진으로 이제 나와서 구설을 타기도 했습니다. 네, 250만 원짜리 명품 다운 재킷, 핑크 모피 이런 것들이 노출이 돼서 야, 우리는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딸 안목의 주에는 저런 것을 아주 감고 다니는구나 이런 구설이 이미 난 바 있습니다. 자, 유엔의 대북 제재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이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북한의 밀수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이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위반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수법을 통해 가지고 이걸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3자 명의로 이제 이걸 사가지고 이 뭐 김정은한테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사가지고 중국으로 보냈다가 뭐 일본으로 보냈다가 러시아로 보냈다가 이제 뭐 북한으로 가는 마이바흐 있잖아요. 벤츠 마이바흐. 네, 그 마이바흐 같은 그 2대가 김정은이가 타고 다니는 거 가끔씩 우리가 봤는데 네네. 그것도 이제 이런 수법을 통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넉 달간 그 5개 나라를 돌렸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네. 그게 뭐 한국까지도 왔다가 갔으니까 그만큼은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게 다양한 수법들이 이제 동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저렇게 사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세탁을 하니까 네. 웃돈을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또 할 때마다 이제 웃돈이 좀 들어가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불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다 이제 웃돈이 붙으니까 10%만 하더라도 110만 불, 뭐 15%면 115만 불 이런 식으로 붙게 되는 거죠. 네. 2019년 김정은의 벤츠는 말씀드린 대로 넉 달간 우리나라도 거쳐간 걸로 확인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감쪽같이 선적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5나라를 거쳐서 수입을 해갔다. 참 대단한 사치품 밀수입니다. 김정은 일가의 사치품 구입은 노동당 39호실, 태영호 전 의원 민주평통 사무총장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여기서 전담을 한다고요? 예, 이제 39호실이 왜 중요하냐면 39호실은 1974년도에 김정일이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계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제 공산주의에서 선계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세습이죠. 근데 자기가 이제 세습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당 간부들, 군 간부들 이게 이제 구워 삶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구워 삶으려고 하면은 결국은 선물 정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전담할 것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39호실이고요. 이 39호실은 북한의 경제를 제1경제, 제2경제, 제3경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2경제가 군수경제고 제3경제가 바로 궁중경제입니다. 궁중.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김정은의 통치 자금 전체를 관할하는 것이 바로 이 39호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이 사치품을 사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갈 때는 외교관 신분을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사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기 39실이 가지고 있는 외국 기업소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네. 양복지도 이탈리아, 영국의 최고급 600수 이런 거 원단만 갖다 쓴다고 합니다. 그 인민복이 그냥 인민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을 통한 북한의 해외 사치품 수입 올 들어서 급증했다고요? 예, 이제 그 국회 외통위의 그 윤상현 의원이 중국의 해관, 우리로 치면 세관이죠. 그 해관 총서의 올해 상반기 통계를 이제 분석한 결과인데요. 북한의 그 대중국 수입 품목이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 꾸준히 증가를 했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김정은의 선물 통치에 주로 사용이 되는 아까 우리 그 시계 언급했잖아요. 이 시계 수입의 경우 올 상반기에 1,072만 달러, 그러니까 한 143억 원어치가 수입이 됐는데 이거는 전년 대비 전년 1년을 전체 통틀은 액수보다 훨씬 이미 초과한 숫자가 올 상반기에 수입이 됐고, 또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이었던 2021년과 올해 상반기를 비교해 볼 때 주류의 경우는 200배, 화장품은 20배, 가죽 제품은 무려 60배로 수입 규모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저 돈을 조금만 옥수수 수입 같은 데다 쓰면 북한 변방지대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참,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열수 실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